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다들 자영업자들 아우성인데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정책 혹은 재정 정책 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코드를 잘 맞춰가야 되는데 최근 그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별도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색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금리 정책 이제 거시 경제를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 이 금리 정책에 맞춰가지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여기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동시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금융 정책에서 금리 정책이 가게 되면 이거와 연동돼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보완적으로 가는 수단으로 가고 이 재정 정책은 그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그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현재 같은 어떤 경기가 불황인 이런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의 조합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조금 과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마치 막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하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소비라는 것이 또 금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소비에 상당히 주저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런 생산 활동, 이런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쌓아놓고 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재정 정책의 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어려운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러한 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중요한 부분이 재정 정책이 일정 수준 이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고령층에 조금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점점 더 고령층은 많아지고 있고 고령층의 소득, 수입원은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만성적인 내수 부진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령층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안정화시키려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농업 정책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 일종의 농업 정책을 안보 산업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했듯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업종들 특히 말하면은 그 뭐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그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계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경제가 상당히 이게 빠른 속도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금리 정책에서는 금리 인하 부분인데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부가 대신 금리를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추가 금리 지원 정책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폐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폐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거든요. 이 업종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유지가 되게 되면 현재보다도 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지금 대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유예를 해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비용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용 지원으로 인해서 이 업종들이 어느 정도 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 이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다른 종류의 다른 업종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실패를 하고 재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는 두세 번의 기회는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조금 정비를 하고 육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리와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임규채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본 내용 중에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1분씩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규채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그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경제에서 힘든 부분이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1차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또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업종 전환,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업종 전환 그리고 전직 지원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효과가 생각보다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주 경제의 기본인 이 가계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이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세현 박사님.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9월의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특히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더 늦게 나타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어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다가오는 금리 인하 이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여러 가지 경제 전망해봤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